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정이 결렬되었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 적당히 타협할 것을 기대했던 투자시장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치른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 예컨대 1차, 2차 세계대전은 물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는 미국에서 시체들을 소각장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뉴스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만큼 끔찍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결국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란 전쟁은 물론 4년 이상 지속되는 러우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본주의를 하나의 거대한 산으로 생각하면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한결같이 존재하지만 그 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자본주의의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두 가지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랬을 때 내 돈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패권 붕괴니 하는 이야기는 꽤 오래되었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 듯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패권이 붕괴된다거나 교체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현재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계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는 전쟁,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통화 가치의 변동과 같은 트리거가 있을 때 더욱 빠르게 전개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페트로달러, 즉 중동의 석유를 거래할 때 반드시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는 조약을 통해서 지금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전쟁과 통화 가치라는 두 가지 변수를 모두 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패권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은 어떨까요? 이것이 전쟁과 통화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패권 붕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 그랬을 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바꾼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닷컴 버블은요, 기술혁명 시대를 쑥 앞당기면서 자본주의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확장했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돈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죠. 즉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투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그때까지 편안하게 오르던 길에 험한 바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은 어떨까요? 에너지와 식량을 중심으로 한 물가를 끌어올렸고,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정대하면서 미국은 물론 각국의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은요,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갚느라고 매달 이자만 1조 달러, 원화로 따지면 약 1,500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무한정 돈을 풀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맹국의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사이가 틀어져 버린 유럽 각국의 국방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방산 관련 종목이나 ETF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은 더욱 험준해졌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는 아주 강한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미국의 반대축에 있는 중국을 떠올리는데 이번 미국-이란 전쟁 기간 동안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석유를 팔 때 위안화 결제를 조건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럽 역시 중국 쪽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요, 프랑스의 마크롱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정상이 중국을 다녀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때부터 커지기 시작한 미국과 유럽의 갈등 국면을 중국이 파고들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요, 이번 미국-이란 전쟁으로 다른 국가들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시달리는 동안 강변에 잔치상을 펼쳐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즐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군사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면요, 나쁠 것이 없죠. 안보를 강화할 명분도 생깁니다. 알다시피 이란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 시설을 제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이전에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시달렸던 이란은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대미항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쟁 이전에는 전 세계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오발탄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필요한 것은 원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비료도 문제거든요. 요소와 암모니아 수출의 49%와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비료는 전략적인 비축도 없고 대안도 없고 파이프라인조차 없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즉, 전 세계 곡물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곡물 회사들은 비료 가격을 핑계로 곡물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의 달라진 통제권은요, 세계 각국의 안보에 대한 필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급망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러우 전쟁을 그것을 확대시켰으며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 결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일단 쌓아두는 것, 즉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오히려 오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과 같이 금리가 떨어질 때 유리했던 상품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채권은 금리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많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채권이라고 부르는 채권 자체에 대한 투자 혹은 채권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반대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 즉 분산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돈 가치가 앞으로도 더욱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1년, 2년 살다가 끝날 인생이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10년 이상, 심지어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여윳돈의 일부를 투자에 분산하는 것이 더욱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해보면 어쩌냐고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지간한 은행 이자로는 실질 가치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 차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즉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윳돈 가운데 일부를 투자에 분산해서 전체 자산에 대한 가치를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본주의는 결국 성장합니다. 다만 자본주의라는 큰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미국의 패권 붕괴가 있으며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은 강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우리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 같은 현상들이 매우 불리합니다. 예컨대 달러 패권이 붕괴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환율이 1,500원 이상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는 급락했지만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올랐다는 것이 한국 경제와 원화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원화는 이제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에도 약세가 확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요, 한국 경제의 원투 펀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물가를 부추깁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많은 각종 소비재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요, 물가에 더 나쁜 영향을 주게 되겠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고 미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히 한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와 달러는 여전히 기회 요인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투자 분야에서는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이 되는 기술 중심 기업이나 ETF에 대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분산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채권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도 전체적인 분산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